안녕하세요 여러분, 109 모빌리티 대리 김노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볼트몬스터에서 새롭게 나온 자토바이 SP700 알파 모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언박싱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 그 영상을 다 찍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마이크에서 지지지지 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박싱 영상을 쓸 수가 없어서 언박싱 영상은 아쉽게도 못 보여드렸는데, 사실 언박싱은 동일합니다. SP700 알파랑 베타랑 조립하는 과정이나 순서나 조립을 할 때 쓰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사실은 베타 영상을 보고서도 알파 제품을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립 및 검수 영상은 그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를 지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립 및 검수 영상은 이제 베타 영상으로 그냥 대체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이제 SP700 알파 모델에 대해서는 제품 소개 영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바로 볼트몬스터의 따끈따끈한 자토바이 SP700 알파 모델의 제품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선은 SP700 알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원도 베타랑 동일합니다. 모터는 500W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배터리는 48V에 15A와 20A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뒤 풀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미등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크 등 그리고 좌우 깜빡이 다 들어오게 되고요. 좌우 깜빡이까지 다 들어오는 것까지 해서 SP700 알파와 SP700 베타 두 가지의 제원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디자인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 베타 같은 경우에는 탑 튜브가 존재를 했었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 더블로 있었잖아요. 근데 알파 같은 경우에는 탑 튜브가 없는 제품이고, 서스펜션도 뒤에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스펜션도 뒤가 더블이 아니라 싱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탑 튜브가 없음으로써 SP700 알파와 베타가 어떤 게 달라졌느냐. 베타 같은 경우에는 탑 튜브에다가 추가 배터리를 장착이 가능했어요. 20A와 30A 두 가지 선택 가능해서 이렇게 장착이 가능했는데, 알파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배터리는 장착이 불가합니다. 좀 더 나는 장거리까지 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베타를 난 장거리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그냥 근거리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거리 정도만 탈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알파 모델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알파 모델, 제가 이전에 베타 모델 같은 경우에도 딱 처음 했던 말이 디자인이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베타 모델만 봤을 때는 이거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든다, 남성적이고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했지만, 알파 모델을 딱 보니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알파 모델이 더 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이전에 베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알파와 베타 이 두 가지 모델 전부 다가 디자인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일단은 알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어떤 자토바이랑 비교를 해봐도 동일한 프레임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자토바이에서는 이런 알파의 모양을 띠는 자토바이가 몇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도 좀 개성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디자인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간단한 조작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작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이 세 가지 버튼 중에서 화살표 버튼 가운데 있는 M 버튼을 3초가량 눌러주시면 전원이 켜지게 돼요. 디스플레이가 켜졌으니까 디스플레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일 위에 있는 큰 숫자는 현재 내가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속도 표시고요. 그 밑에는 배터리 칸수가 나옵니다. 칸수와 그 옆에 더 자세하게 몇 %가 남았는지 65% 남았어요 라고 알려주는 이 수치까지 나오고요. 그 밑에는 파스가 이 화살표 모양으로 조절 가능한데 0부터 5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오도미터라고 해서 이 제품의 총 주행거리, 이런 주행거리들이 나오는 트리까지 해서 주행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볼트. 이 볼트는 뭐냐면 현재 배터리의 잔량을 한 번 더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에도 사실 배터리 잔량이 칸수로 나오고 퍼센티지도 더 정확하게 나오지만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아까 48V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48V 배터리가 완벽하게 충전이 다 되고 나서는 전압이 54.6V가 나옵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차가 있긴 하지만 54V 이상으로 출력된다? 완충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방전되기 직전에는 42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볼트는 현재 배터리가 전압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4, 42 이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실제로 주행할 때 주행거리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 볼트 게이지가 나오는 볼트 표시가 나오는 걸로 메뉴를 바꿔주셔서 주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아까 이 파스 모드는 0단부터 5단까지 조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파스가 0단일 때는 페달을 아무리 세게 아무리 많이 밟아도 모터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 0단이라는 모드가 왜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0단이라는 모드는 쉽게 생각하시면 야간에 내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서 이 상태로 가면은 집까지 못 갈 것 같아 하실 때는 0단 놓고 타시면 모터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 순수 힘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전원 끄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야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간에 주행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라이트가 필요하죠. 라이트가 필요할 것이고 경적도 필요할 거예요. 야간에 타는 거기 때문에 라이트를 켜야 돼서 이 파스를 0단으로 놓으면 모터는 작동은 안 하지만 그 외의 전자적인 것들은 다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단이라는 모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아까 라이트를 킨다고 했으니까 라이트를 한번 켜보도록 할 건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 위에 버튼을 3초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꾹 눌렀을 때 이렇게 앞에 전조등이 나오게 되고요. 굉장히 밝게 나와요. 후미등까지 나옵니다. 후미등은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브레이크 잡을 때마다 깜빡이면서 브레이크 등도 나오고요. 그리고 좌우 이렇게 방향 지시등까지 나오게 됩니다. 경적은 이 방향 지시등 스위치 밑에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경적도 나오게 됩니다. 야간에 파스 0단을 놓고 라이딩 하고 싶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파스 0단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살표 위에 버튼은 꾹 눌렀을 때 기능이 하나 더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화살표 아래 버튼도 꾹 눌렀을 때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눌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모터가 아주 살살살살 돕니다. 이 기능은 도보 모드라고 불러요. 근데 도보 모드라고 해서 평지에서 쓰시면은 제품이 살짝 빠를 겁니다. 보통 도보 모드는 4.5에서 5km 정도의 시속이 나오는데 사람은 한 평균적으로 3km의 시속으로 걷거든요. 사람이 걷는 속도보단 얘가 조금 더 빨라요. 평지에서 쓰게 되면은 끌고 갈 때 살짝 이렇게 띄워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보 모드는 언제 사용하냐면 언덕을 끌고 올라가실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육교에 이렇게 가파른 그 계단 올라갈 때 옆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통로 있잖아요. 그걸 끌고 올라갈 때 생으로 끌고 가면 힘드니까 제품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도보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끌게 되면 더 가볍게 더 쉽게 끌 수 있는 그런 서포팅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시마노 7단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요. 언덕을 올라갈 때는 1단 쪽, 저단 쪽을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반대로 평지에서는 좀 고단 쪽, 7단을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 1단과 7단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페달의 무게를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 쪽으로 가면 갈수록 페달이 가벼워지고요. 7단 쪽으로 가면은 페달이 무거워져요. 평지에서 타실 때 페달이 너무 가벼우면 힘을 줘서 밟아야 되는데 가볍다 보니까 페달이 헛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는 저단이 아니라 고단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언덕 올라갈 때 페달이 무거우면 밟을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언덕을 올라갈 때는 저단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대신에 이렇게 1단보다 7단까지 변속을 하실 때는 항상 페달을 밟으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용법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어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앞, 뒤에 풀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하실 때 주행감이라던가 쿠션감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딱 가고 있는데 방지턱이나 이런 턱이 있는 그런 도로를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가다가 덜컹하더라도 보이시나요? 서스펜션 작동하는 거. 이게 서스펜션 작동하는 걸 보면은 한번 심하게 덜컹하더라도 이 지면에서 오는 충격을 이 서스펜션이 거의 다 흡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도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풀로 장착되어 있어서 내가 장시간 주행하더라도 혹은 험지를 주행하더라도 내 몸으로 오는 충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로도가 덜해진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SV700 알파, 베타도 마찬가지지만 전방 포크에 있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강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얼을 돌려서
서스펜션을 아예 잠궈버릴 수도 있고요. 살짝만 풀어서 살짝만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행할지에 대한 그런 주행 스타일에 맞춰서도 서스펜션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제품은 앞뒤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의 장점이 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동력이 좋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거의 한 30kg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제품의 무게도 무겁고 거기에 더해서 탑승자의 무게까지도 추가돼요. 물론 법정 제한속도는 25km로 리밋이 걸려 있지만 혹시라도 리밋을 해제한다고 했을 때는 속도도 빠르고 무겁기 때문에 이 제동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앞뒤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동력은 충분히 챙겼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해볼 건데 몸으로 미는 거라서 뭐 크게 빠르진 않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밀었을 때 잡으면은 보이시나요? 멈추는 거. 멈추면서 앞에 서스펜 들어갔다가 이렇게 앞방에 들리는 거 보셨죠? 그만큼 제동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동력이 좋은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된 것도 하나의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몸으로 살짝 밀긴 했지만 이 제품은 500W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도 강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센 게 좋아요. 500W 출력, 48V의 500W 출력이라면 웬만한 언덕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좀 장점만 말하다 보니까 약간 한 가지 아쉬운 점 뭐냐? SP700 베타에는 없었지만 SP700 알파에는 생긴 거, 생겼다기보다 위치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키스탠드의 위치인데, 키스탠드의 위치가 페달이 걸리는 이 크랭크 암과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걸려요, 페달이 여기에. 자전거를 키스탠드로 놓고 주차를 해놓은 다음에 옮기려다가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걸려서 걸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걸리는 거 걸리면서 키스탠드가 부서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키스탠드가 휘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키스탠드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건 살짝 아쉬웠어요. 이 킥스탠드가 왜 이렇게 가운데 달렸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요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 근데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뭐 단점까지는 아니고요. 약간의 아쉬운 점, 그 정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볼트 몬스터에서 새롭게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자토바이 SP700 알파 모델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는데, 베타 모델에 대한 소개 영상 나오고 나서 문의가 좀 많이 왔었어요. 막 댓글로도 막 구매하고 싶은데 어디서 구매하나요? 뭐 차체 차고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좀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볼트몬스터에서 새롭게 나온 이 자토바이 SP700 베타 모델과 또 더불어서 지금 올라가는 알파 모델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이 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능을 가지고 디자인을 가지고 나온 제품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돼요. 저희 109 모빌리티 목동점과 마포 본점에서도 이 제품을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만약에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선으로도 가능하고요, 방문하셔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달아주셔도 전부 다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한번 연락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